대단히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은하 나으 이거야 나 진짜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호텔은 한 15년 전에 어머니랑 처음 갔을 때 리셉션에서 저희가 예약한 방의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최고의 그래서 너무 호텔이 좋아서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나왔어요. 네, 왜죠? 다래끼가 났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잘 안 떴는데. 근데 작년에도 내가 그러네. 그때 우리가 떡 탐방하며 돌아다닐 때 그때 다래끼 나가고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열린 행사인가? 오늘은 조금 나은데 어저께는 진짜 이렇게 띵띵 부어갖고 그렇구나. 막 눈이 반이 안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가라앉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피칸 파이는 또 롱테이크의 팬분께서 전해주셔갖고 제가 반절은 잘라서 우리 은하님께 드렸고요. 네, 네, 요거는 오늘 끝나고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잘 챙겨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냄새가 되게 진동하고 있어서 사실은. 음.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은하님이 정말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근데 여행하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가 항공, 그리고 숙박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항공은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 많긴 한데 우리가 타던 것만 타지. 웬만하면은 마일리지 때문에 맞아요. 마일리지 노예가 돼서. 그렇죠. 그냥 뭐 국적기에 노예가 돼서 계속 타던 거 또 그쵸. 타고 이러는데 호텔은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또 호텔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여행 간다 그럴 때 그 항공기 표를 예약할 때는 뭐 그렇게 설레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머리가 아프지 좀. 그런데 호텔 예약할 때는 되게 신난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리뷰도 읽어보고. 그렇지. 리뷰 다 무조건 다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놓고 위치 다 이제 한번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갈 건가 그거를 이제 정해놔야 되잖아. 맞아요. 나는 그러거든. 맞아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러고 있었지. 가야 될 곳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해놔야 되니까 가깝게 갈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지쳤을 때 잠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디인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호텔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도 호텔에 관한 건 꼭 읽어봐요. 아 진짜? 파이낸셜 타임즈에 호텔에 관한 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 How to Spend It이라고 주말판에도 그렇고 그냥 뭐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때 어느 도시에 어떤 호텔이 굉장히 특색이 있다. 혹은 어떤 도시에 요즘 어떤 호텔이 새로 열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걸 빼놓지 않고 읽고 와, 이 호텔로 목적지에서 한번 여행을 가볼까? 이런 진짜? 생각. 호텔 때문에 여행을 간다고? 그런 생각도 하죠. 물론 꼭 그럴 땐 아니라도 사실 근데 행선지 같은 걸 약간 좀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호텔에 가보려고 할 때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본 영상이 그 호텔을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호텔이야. 근데 이 호텔은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아래층에 있을수록 더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호텔을 보려고 호텔에서 하루 자려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텔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은 있는데 호텔 때문에 여행을 간다. 네. 그것도 되게 낭만적이고 좋은 생각 같긴 하네요. 왜 우리가 미쉐린 3스타 식당은 그 식당에 가려고 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런 건데 호텔도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호텔 이야기를 하려고 주제를 정해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역사 얘기를 하잖아요. 호텔의 역사. 그래서 이제 내가 애정하는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지. 아, 요즘 챗GPT보다 낫습니까? 걔가 그렇게 뻥을만 있죠 나한테. 그래갖고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더니 뭐 인류 역사가 약간 문명화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옮겨 다녔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 호텔 같은 어떤 숙박 시설 이런 것의 최초다라고 얘기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이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가면은 뭐 무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줬대요. 우리 그 중동 다녀오면 항상 사가지고 오는 박스에 대추야자 뭐 그런 것도 주고 원래 맥주가 그 지역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네, 맥주 같은 거 피라미드 만들 때 그 노동자들에게도 맥주를 나눠줬다 맞아요. 이랬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로마 시대에도
워낙에 정복을 하러 많이 다니다 그쵸. 보니까 군인들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묵어야 된 게 뭐 야영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호텔까지는 아닌데도 어떤 숙박 시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1인 1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호텔은 아니었겠고. 예,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주무세요라든지 음. 아니면 여러 명이 한 방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거다. 그러니까는 기원전 2000년부터 했으니까 4000년 된 거죠. 그러네. 예,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네. 사실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굉장히 호텔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 그때도 지금의 호텔과는 이제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이제 순례자들, 아, 그렇죠. 예, 예루살렘에 간다든지, 예루살렘에 가고. 뭐 십자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제공을 하고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맞아.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그렇죠. 했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스. 거기에도 나오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1300년대 말에서 1400년 초 그때 지어졌는데 그게 바로 캔터베리라는 그 순례지를 그렇죠. 향해 가는 사람들이 여관에 모여서 하는 얘기, 썰을 푼 것을 모아서 이제 엮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때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굉장히 그런 숙박시설 같은 거, 특히나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많이 생겨나면서 서구에서는 많았고, 뭐 사실은 뭐 우리도 있었지 뭐 주모 막 이런. 아, 그렇지. 객주. 그런 거 막 있었잖아. 그래서 김주영 씨가 쓴 소설도 있죠. 객주라는 소설. 옛날에 연재 소설로 엄청 인기를 모았던. 근데 지금의 어떤 근대적인 개념의 호텔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언제 생겼는지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는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17세기부터는 코칭인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면 코치라고 하면 마차 같은 뭐 그렇죠. 핸드백 코치가 아니라 마차가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마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차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있는 코칭인이 생겼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제 식민지 시대에 많았대요. 자꾸 옮겨 가야 되잖아. 그렇지, 개척을 해야 개척을 되고 하려면. 서쪽으로 또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마차를 몰고 가야 되잖아. 그치, 마차를 몰고 가야 되고. 그래서 호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태번 주점이란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태번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리나라에선 요즘 스테이크 집들이 태번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비슷한 거죠. 사실 그 주점이나 뭐 이런 데서 스테이크도 팔고 뭐 술도 팔고 뭐 약간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태번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호텔로 발전을 하긴 하는데 이 매사추세츠 렉싱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매사추세츠 이제 보스턴 있으면 약간 이제 조금 북서쪽으로 들어가나 그랬던 것 같아. 초기에 와서 정착을 했던 곳 중에 하나죠. 렉싱턴 부근. 거기에 이제 벅맨이라는 그 태번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었다라는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곳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자고 뭐 그냥 숙박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모여갖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뭐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약간 좀 반상회까지는 아니지만 뭐 남들 뒷담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교환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뭐 집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여갖고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맥주 한 잔 이렇게 탕 치고 뭐 이런 장소로 굉장히 많이 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호텔 로비 모여서 이런저런 뒷담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하는 거가 좀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전달해주고 뭐 여기서 들은 얘기 전달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도 서로 이제 접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 근데 이 호텔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라틴어 어원은 호스페스, 그 지금 호스피탈리티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게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에서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오텔이라고 하죠. 오텔 드 빌. 그럼 사실 지금은 시청이라는 맞아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그랜 투어를 다니고 이랬던 옛날 영국의 자제들, 뭐 귀족 자제들 그리고 잘 사는 이제 부유층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오텔 드 빌 뭐 이런 걸 보고서는 오텔이란 말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 사실 태번보다는 오텔이 멋있잖아. 있어 보이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오텔이란 말이 지금은 이제 오텔 드 빌 하면은 시청으로 쓰이지만은 사실 오텔만 보면은 뭐 저택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번 대신 오텔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뭐 지금도 사실 프랑스어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그때 얼마나 있어 보였겠어.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말이 나왔었지만 일단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증기기관 뭐 열차라든지 증기기관 선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 반경 자체가 넓어졌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일종의 호텔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기차뿐만이 아니라 배로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대서양 간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게 19세기 초반인가요? 우리가 그냥 배가 돛을 달고 다닌 게 아니라 증기로 가는 라이너가 트랜스 그쵸. 애틀랜틱 라이너가 생기면서 또 한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타줘야지. 런던에 살면 나 뉴욕 한번 가봤어. 그치. 뉴욕에 살면 나 런던이나 파리 한번 그치. 가봤어. 유럽 한번 갔다 왔어. 아마. 이렇게 하면서 더 럭셔리 호텔이라는 게 이때부터 생겼다고 들었어요. 자, 럭셔리 호텔. 이게 이제 뭐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럭셔리 호텔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대명사 같은 호텔들이 좀 있죠. 사실 뭐 럭셔리 호텔 그러면은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사보이, 리츠. 명동 사보이 말고 진짜 명동에도 사보이 호텔 있어요. 맞아. 응. 런던의 사보이 호텔이 있는데 런던 사보이 호텔이 생긴 게 1889년. 대형 극장을 운영하던 리차드 노일리 카르테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뭔가 럭셔리한 그 숙박업을 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런던에 오는 이제 미국의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면 돈이 될 거야. 라고 하고 그 야심차게 이제 설계를 해서 개장을 했는데 이 당시에 호텔이라는 게 건물 전체에 전등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냉온수가 나온다. 사실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중요한 요소긴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서는 과히 혁신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런던에도 좋은 호텔이 없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남아있는 랭엄 호텔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팰리스 같은 호텔들이 있었는데 난 이거보다 더 호화로운, 더 혁신적인 호텔을 만들겠어. 그러면서 고민을 막 했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근데 호텔 하면 우리가 또 호텔 식당, 호텔 레스토랑이 그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을 좋은 걸 지으려고 이제 막 알아보러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몬테카를로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식당을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봤더니 야, 여기 총 지배인이 너무 괜찮아. 그 주방장도 괜찮아. 그 총 지배인을 삼고 초려를 해서 데리고 와요. 그 이름이 바로 세자르 리츠.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죠. 그렇죠. 네. 리츠 크래커 아니고 파리의 호텔에 리츠 호텔 있잖아요. 야, 리츠 크래커에다가 땅콩잼하고 딸기 그렇지. 잼하고 딱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세자르 리츠를 영입해서 이제 식당을 여니까 호텔이 정말 이제 완벽해진 거지. 그래서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의 호텔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자르 리츠뿐이 아니라 그때 또 영입을 한 사람이 주방장 그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파인다이닝의 그 레스토랑 주방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주방 그 키친 가면은 뭐 셰프 그러잖아. 근데 이제 헤드 셰프가 있고 수 셰프가 있죠. 그리고 뭐 파티시에도 있고 디저트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그 에스코피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중요하겠다. 왜 보통 주방 보면은 어디는 수프를 만드는 영역이야, 뭐 어디는 그 고기를 그 준비한 영역이야, 뭐 소스의 영역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다 정리가 돼 있어야 정말 좋기만 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많은 손님들을 적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이 에스코피에다라는 이야기를 대단하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이제 미식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렇게 사보이가 이름을 날리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은 페어몬트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주인들이 다 바뀌었겠죠. 손바꿈을 했겠죠. 근데 당시에 그 노일리 카르테가 사실은 이제 영국에도 이런 걸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 사람 미국 여행을 갔거든. 그래서 미국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는 그런 식의 럭셔리 호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럭셔리 호텔의 시조는 미국이네요.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욕의 뭐 피프스 애버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1859년 60년 그때쯤에 세워져서 그런 럭셔리 호텔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구나. 왜 미국이 먼저였을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럭셔리한 그 여행의 동반자 같은 그런 숙식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간다기보다 본인의 별장, 내 성, 마이캐슬, 마이캐슬, 매종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친구, 아니면은 뭐 지인 이런 그러네. 사람들의 성이나 별장이나 이런 데에서 묵는 방식이 많았대요. 말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계급적이었다는 거지. 근데 미국은 계급이 없는 사회잖아. 그쵸. 근데 부자는 막 생겨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유럽의 귀족들 같은 그런 럭셔리한 숙박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캐슬 스타일로 한번 지어봐. 그렇지. 이런 거네. 저기 거기 프랑스 어디 가니까 매종 멋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치의 민주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런 게 먼저 생겨났다라는 얘기가 사치의 있더라고. 공공화 뭐 이런 거. 그렇지. 공공사치. 돈 말이 있으면 되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프로소아가 뭐 어때서 뭐 약간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미국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보고 약간의 충격과 함께 이거 들여봐야 된다. 런던에도 들여보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아이디어를 역시 가져왔다죠. 중요한 거는 카피를 잘해야 돼.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재밌지 않아요? 사치의 민주화. 그러네. 근데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사치한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오는가 이게 정말 사람들이 늘 관심.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맨날 인스타에 이 셀럽이 어디 갔다고? 김지훈 박사 어디 가서 뭐 드셨다고? 뭐 이러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 없어. 일단 먹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이 호텔에 누가 왔는가 이게 이제 관심인데 사보이 호텔도 왔다 갔다 한 손님들 명단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대단하죠. 찰리 채플린, 마를린 몰로, 프랭크 시네트라 뭐 등등등 있고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넬리 멜바라는 이제 전설의 여가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스코피에가 이 넬리 멜바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음식이 피치 멜바. 옛날에 우리가 경양식집 가면 디저트 메뉴에 있는 데도 있었어. 이게 별게 아니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그치. 황도 그 복숭아 통조림 얹은 피치 멜바였거든. 근데 물론 그렇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고 고급스러운 복숭아 조림에 그렇지. 무슨 다른 과일을 넣어서 했는데 그런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XX 호텔의 애플 망고 빙수 유행 뭐 이런 것처럼 그때도 이런 호텔풍의 호텔에서 만들어낸 디저트라는 게 있었던 거지. 애플망고 빙수는 모든 호텔에서 지금 다 만들고 있어. 문제는 어디가 제일 비싸냐 이거 그렇지. 갖고 싸우고 있지. 이제 근데 10만 원도 넘어서 너무 비싸. 근데 그 피치멜바를 만들어낸 게 에스코피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 멜바 토스트. 약간 이제 작으면서 이렇게 얇고 약간 바삭바삭한 토스트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포아그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올려 먹는 여 거. 가수분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셨나 보다. 그런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따갖고서는 내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파블로바라든지. 그렇지. 네, 안나 파블로바 이름을 따갖고서는 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발레리나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뭐랄까 미식이 호텔에서 함께 제공이 되는. 네. 나도 저는 한 냉삼 이런 거 하면 돼. 장사하려고? 후추를 많이 뿌려주세요. 가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세자르 리츠가 사보이 호텔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는데 나중에 사고를 쳤다고 해요. 돈을 좀 빼돌렸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건 사고 아니고 범죄인데? 근데 돈도 조금 빼돌렸고 이건 사보이 호텔 측의 주장이지. 그리고 음식 재료도 얼마나 호화로운 게 많이 들어왔겠어. 정말 아까 말했던 후아그라에 뭐 쇠고기에 그런 것도 이제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이 호텔에서 자꾸 뭐가 비니까 이제 내부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한 건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신용카드가 없잖아.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왔겠어. 그치. 빼돌리는 거 일도 아니었겠다. 밤이 되면은 그냥 현금 다발이 막 수북하게. 돈 세느라 밤을 샜어요.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맨날 그런 생각했거든. 왜 장충동에 뚱뚱이 할매 족발이나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 이런 데 가면 와 저분들은 밤에 돈을 밤새도록 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뭐 그거보다 더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보이 호텔 이렇게 조용히 해고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세자르 리츠가 이제 벌컥 화를 내며 고소할 거야 막 이랬대. 나는 결백해. 그런데 뭐 옆에 사람들이 말렸다 그래요. 그냥 조용히 떠나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왔던 팀들 데리고 떠나고 거기다가 고객들도 이게 도일리를 보고 오는 고객이 아니라 이게 지배인이 와서 왜 사모님 오셨습니까? 뭐 이래야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귀족 부인들도 같이 떠났다는 거야. 뭐? 세자르가 떠났어?
그러면 나 앞으로 6개월간 사보이 호텔 예약 취소. 약간 미용실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자르 리츠가 물러나서 자기도 이제 분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고 자기의 호텔을 여는 게 바로 리츠 파리. 우리가 코코 샤넬 얘기할 그쵸, 때 그쵸. 리츠 호텔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리츠 호텔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게 리츠가 있고 리츠 칼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건 리츠 칼튼이지. 그죠. 네. 근데 이 리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자르 리츠와 그 가족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인 네. 거고, 리츠 칼튼은 나중에 미국에서 리츠 가문한테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네. 이 리츠 이름을 단 그런 호텔들을 이제 하고 싶다는 권리를 좀 달라고 뭐 했나 봐요. 맞아요. 뭐 돈을 좀 줬든지 뭐 그랬겠지. 리츠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으면서 맨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리츠 호텔과 칼튼 호텔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투자를 받았던 투자사와 이제 그 새로운 경영진들이 리츠 칼튼이라는 이름을 복합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고는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 호텔이죠. 사실. 아, 그렇죠. 리츠 칼튼은 이제 호텔 체인인 거고, 네, 리츠는 이제 다른 거고. 네. 그래서 런던하고 파리에 있는 리츠랑 지금 우리가 많이 미국에서 보는 뭐 리츠 칼튼은 칼튼. 이제 사실은 다른 그룹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니 리츠 가문에서 그렇게 리츠라는 이름을 쓰게 가만히 냅뒀나? 돈은 받았겠지만. 네, 돈은 받았겠지만 뭔가 약간 이제 로열티를 받아갖고 계속적으로 돈을 받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생각을 그때 못했던 건지 하여튼 그래서 리츠 칼튼과 리츠는 좀 다르고, 다만 제가 들은 거는 리츠 호텔이 있는 곳에는 리츠 칼튼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리랑 런던은 적어도 리츠 칼튼이 그쵸. 없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호텔 이야기하면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게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아, 미국에 있는 네. 최근에 다시 열었다고 뉴스 났던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닫았다가 레노베이션 한다고 꽤 오래 닫았을 8년 거예요. 만에 열었다고 네, 그래서 해요. 얼마 전에 다시 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잖아요. 근데 아스토리아가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길디드 에이지 얘기를 조금 하면서 에스터 가문. 에스더 가문. 근데 왈도프도 사실은 에스더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어떤 펜트하우스 같은 그 집안 내 싸움이라든지 막 이런 알력이라든지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래서 탄생한 게 월드오브 아스토리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스토 집안의 약간 시조새 같은 분이 시조새. 존 제이콥 아스토잖아요. 그러니까 존 제이콥 아스토의 아들이 있고, 이분의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존 제이콥 아스토 3세. 또 다른 하나는 한 명은 백하우스 아스토 뭐 주니어 이렇게 해갖고 있었는데, 이 백하우스 아스토 주니어의 부인이 그때 얘기했었던 캐롤라인이에요. 현재 이제 길디드 에이지라는 네. 그 드라마에서 그 뉴욕 사교계를 딱 틀어 잡고서는 너는 쫄브라 들어올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무서운 분.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 네, 그 분이고, 여기서 이제 사촌들끼리 싸움이 난 거죠. 그 집안의 미세스 아스토라는 이름은 사실은 어떤 그 집안의 뭐 만화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못 써.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연장자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연장자가 되려면은 장손의 부인인 게 맞죠. 그렇죠. 대충. 그런데 이 제이콥 아스토 3세의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캐롤라인 아줌마가 그 미세스 아스토를 가지고 온 거야. 내가 미세스 아스토야.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그러네. 근데 이 존 제이콥 아스토 3세의 아들, 이 사람 이제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인데, 이 사람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장손인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적통이지. 적통인 거지. 우리 와이프가 미세스 아스토가 돼야 된다. 말 되네.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손의 부인이 아스토 부인은 그 이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따지고, 이쪽은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 내가 갖겠다라고. 근데 이 아줌마가 보통 기센 아줌마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다기보다 이 왈도프 아스토가 자기가 원래 물려받았던 집을 개조를 해갖고 호텔을 지어버려. 왈도프 호텔을. 근데 그 집이 이 캐롤라인 아스토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옆집이야. 근데 이분이 또 지금도 우리가 상류층들은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까다로운 아줌마가 딱 그러니까 막 상업적인 공간이 되니까는 뭐 어중이 떠중이들 다 드나들고 그러네. 시끄럽고 파티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골탕 먹어봐라 라고 도발을 한 거였어요, 원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캐롤라인 아줌마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뉴욕 사교계 이러면 제가 잡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들을 시켜갖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호텔을 또 지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클래스 있다. 야, 기분 나빠. 너도 하나 지어. 막 하나 이런 지어. 거? 너, 우리가 뭐가 꿀려서. 그래갖고 지은 게 아스토리아예요. 아,
그래서 왈도프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이렇게 딱 생긴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합쳐져서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 그렇죠. 된 거네요. 그래서 가문끼리 이러고 싸우지 말자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거기 이어주는 그 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복도 같은 걸. 그래서 그거 보면 거기에 정말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셀럽들은 다 와갖고 화려하게 옷 입고 거의 헐 벗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거기를 피커 앨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 이제 지어진 건데 그게 어디에 지어진 거죠? 그게 원래는 저기 이제 뭐 33번가 5번가 여기 지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래쪽에 있네. 아래쪽에 있다가 허물어져요. 지금은 파크 애비뉴 쪽으로 옮겨갔죠. 그쵸. 그리고 허물어진 그 자리에 들어선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야. 네. 야, 그런 알짜배기 땅들을 다 빼셨네.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는 대통령들이 묵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의 호텔이라고 불렸다 그래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대통령들 각국의 뭐 수장들이 워싱턴 DC를 가는데 대신에 유엔 총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뉴욕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렇고 많은 대통령들, 그 실제로 이제 미국 대통령들도 내려오면은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에 묵었었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호텔에 가시나요? 지금 말하라고 플로리다도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가? 근데 이 호텔을 안방기업이라고 있죠. 네, 안방보험. 안방보험. 거의 중국의 안방보험이 거의 요즘 어려워졌죠. 샀었는데 어려워져갖고 그거를 중국의 국영 기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보험회사가 그걸 또 샀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해갖고서는 레지던스 이제 일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호텔을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다시 재개관을 한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같이 끼어 있는 기업이 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정상들이 안 가. 그러네.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어디에 뭐 도청장치가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지 또 미국 대통령들이나 미국 뭐 정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 이제 가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호텔을 운영하다 보면 내가 생각엔 안 오는 손님도 무섭지만 진상 손님들도 무서울 거 아니야. 진상 고객이 오면은 진상인데 자주 와. 진상인데 장기 숙박해. 쫓아낼 수도 없고. 사보이 호텔에도 진상 고객이 있었는데 대표적 진상 고객이 오스카 와일드. 이제 영국의 대표적 문필가죠.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가 또 유명한 와일드한 삶을 살았죠. 동성연애를 했는데 그쵸.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동성연애는 불법. 한창까지도 불법이었어. 추링 봐. 맞아. 그런데 옥스포드에서 이제 만난 영국의 귀족의 아들과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다 사보이 호텔 아들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보이 호텔에 방을 2개를 잡죠. 사실 그 당시에 남자 둘이 한 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야.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방을 2개 잡고 거기서 연애를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결국 그 오스카 와일드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유명한 게 굉장히 유명한 탐미주의자, 유미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식당에서 비싼 거를 먹고 돈을 갚지 않고 총총히 감옥으로 가버렸다고. 범죄인데? 그렇지. 그래서 그게 서보이 호텔에 굉장히 악명 높은 손님 하면은 오스카 와일드인데 아직도 뭐 360 몇 호 해갖고 묵었던 방이 이제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리츠 파리에서 이제 진상 고객이다 하면은 나치가 사실은 파리에 진군했을 그쵸. 때 헤르만 괴링이 거기에 본부를 차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묵었고 우리가 저번에 코코 샤넬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 나치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코코 샤넬이 거의 37년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의 30년 넘는 기간 동안 파리에서 자기 스타일로 방을 꾸미고 살았다고 하는데 와 어떻게 그 숙박비를 다 감당했을까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때 나중에 화장품 자기 권리를 팔면서 그 화장품 향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기가 일부 계속 받기로 하잖아요. 연금 형식으로. 연금처럼. 뭐 그래서 그런지 리츠에서 굉장히 호화 생활을 했다고 하죠. 하여튼 무서운 손님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손님은 호텔방에서 죽는 손님 아닐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 유령을 볼 수 있어요? 뭐 이래야 되나? 하긴 돌아가신 자리라 그러면 다들 질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책을 읽다가 가끔 신기한 게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그 러시아 발레리스의 창설자잖아요. 그 사람이 베니스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베니스 호텔방에서 죽었거든요. 베니스의 그랜드 호텔이라는 데서 거기도 아마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들 그러지? 죽을 때 가까웠는데 비용 정산하려고 내려가기 그렇잖아. 하여튼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베니스 그랜드 호텔에 그
갚지 않은 청구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평생 물을 무서워했다고 막 그런 이제 미신을 되게 두려워하니까. 근데 베니스를 왜 가?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돌아가신 거 보면 이래서 물을 무서워하셨나? 그렇게 생각도 되네요. 진상 손님은 아니지만 사실 파리 리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저는 다이애나. 다이애나 그 왕세자비. 도디 파에드란 분과 이제 마지막에 그쵸. 사랑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그분의 가족이 소유했죠. 맞아요. 그 아버지 모하마드 알파예드.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 호텔을 가지고 있었죠. 리츠 파리. 예, 리츠 파리. 그리고 뭐 런던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백화점 있잖아요. 헤로트. 헤로스. 네, 거기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마지막으로 사망을 한 것도 사실은 거기서 저녁을 먹고서는 가면서 사고가 났었나? 뭐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벌써 언제예요? 그게 97년이었어. 30년도. 거의 30년 돼가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요새 들어서 그렇게 나한테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 알고리즘이 뜬다? 정말? 왠지 모르겠어. 이거 하면서 무슨 자료조사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면 우리가 둘이 얘기했나? 요즘 얘기만 해도 막 알고리즘에 뜨잖아. 그런 다음에? 보이스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썰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마지막에 그 차를 운전했던 운전사가 예전에 리츠 파리의 시큐리티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뭐 조금 그날 술이 취했다. 뭐 이런 악연이 얘기부터.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뭐 리츠 호텔이나 사보이 호텔 같이 호화 호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데 잘 먹는 건 아니고 잘 먹는 게 아니라 묵어본 적도 없지. 없고 묵어본 적이 없어. 묵어본 적이 없네요. 실제로 묵을 때는 글로벌 체인 호텔에 그렇죠. 가는데 글로벌 체인 호텔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보장된다라는 것과 또 마일리지와 비슷한 포인트의 노예가 돼서 저는 하얏트 포인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하얏트에 가서 묵는 것 같아요. 지난번 암스테르담 갔을 때는 하얏트에서 조금 부티크 형식으로 운영하는 안다즈 갔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렇죠. 네. 강남 이제 압구정동에. 쪽에. 네. 안다즈 호텔은 좀 디자인도 독특하게 방도 예쁘게 꾸며놨고 그다음에 위치가 워낙 좋아서 이게 편하게 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인 호텔 포인트를 잘 쌓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보니까 일단 글로벌하게 제일 방이 많은 곳은 메리어트. 전 세계적으로 168만 개의 방이 있다고 하고 엄청나지. 그 다음엔 중국계 진지양. 이란데 얘네가 이제 레디슨 계열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세 번째로 힐튼 호텔 이렇게 해서 방 숫자는 많고 하얏트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순위가 막 높게 탑 3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편하게 묵고 있죠. 나는 특별히 뭐 쌓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이메일이 오는 거 보니까 뭔가 멤버로 등록이 돼 있나 봐. IHG. IHG는 인터컨티넨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이거 하시면은 뭐 어떻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데스크에서 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인터콘에서 묵었을 가능성은 워싱턴 DC에 갔을 때 회의를 인터콘에서 많이 하니까. 워싱턴 DC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번 호캉스 그 코로나 때인가 뭐 그때쯤 호캉스 할 때 파르나스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어차피 멀리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좀 있었는데 이제 위치가 편하잖아요. 먹을 때도 되게 많고 그렇지. 돌아다니기도. 그래서 프랜차이즈 호텔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수준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맞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막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출장이나 그런 걸 가면은 프랜차이즈 호텔에 있는 걸 좀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캄보디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 하얏트에서 묵고 메리어트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진짜 그 등이나 벽지 같은 게 한국의 호텔과 똑같은 걸 갖다 와서 붙여놨어.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인테리어까지 그 본사 프랜차이즈 관리팀에서 다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맞아. 뭐 고객을 대하는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이 하고. 되니까. 네. 그걸 제가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뭐 벌써 한 10년도 된 일이니까. 근데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중국의 어떤 오리지널 5성급 호텔 들이 꽤 있죠. 네, 꽤 있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 5성급 호텔 뭐 이런 거를 묶어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약간. 그래도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 가서 완다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을 갔는데 물론 이제 약간 중국풍으로 금색 막 벽지 번쩍번쩍 하긴 하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었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웃겼었던 게 그러니까 옛날 일이니까 10년 된 일이니까 그 사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근데 그 당시 갔을 때 너무 웃겼던 게 출장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스태프들이 박사님 뭐 초콜릿 드세요. 그래서 키캣 같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막 잘 먹는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올려놨었다 2개인가를
하나가 없어. 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나가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2개였는데 분명히 막 뭐 그런 거. 나는 이거는 사실 뭐 큰 그런 나눠 도난은 먹어야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물건을 놨는데 그 물건이 약간 흐트러져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본 느낌이 확 드는. 그래서 아 5성인데 막 이런 일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을 거라 생각해. 근데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건 그래도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오는 게 좀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저는 사실은 파리의 힐튼 호텔에서도 방이 털렸었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잘 털리고 다니냐? 근데 대부분 사고를 당한 건 유럽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중국의 그런 호텔들, 네. 중국 호텔들, 이런 호텔들은 치안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야, 치안이 좋은데 와갖고 고객이 초콜릿을 가져가냐? 그런 거지. 프렌들리한 거지. 프렌들리 나눠 먹자. 나눠 우리. 먹자. 너도 나도 친구야. 뭐 이런 거야? 근데 우리 은하님 여행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또 특별히 좋았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호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추억을 줬던 그 호텔들도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호텔은 포지타노,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에 있는 포지타노에 있는 일 산 피에트로 디 포지타노라는 호텔인데 뭐 굉장히 좋은 호텔이죠. 네, 한 15년 전에 어머니랑 처음 갔을 때 이제 그때는 잘 모르고 막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절벽 위에 세워진 호텔이다. 유서 깊은 호텔이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저희가 그렇게 좋은 방을 예약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리셉션에서 저희가 예약한 방에 거의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최고의 할아버지가 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님이 너무 예쁘셨던 거 아니야? 마담 이러면서 이제 딱 준 거야. 그 갔더니 너무 좋아. 진짜 이제 가장 좋은 그 뷰가. 그래서 너무 호텔이 좋아서 우리가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서 이제 바다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또 하필 무지개가 그 바다로 꽂히는 걸 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뷰와 서비스라서 그 이후에 한 2번 더 가봤는데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었고요.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었고 다만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계시니까 이제 너 또 왔냐 이러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호텔이 꼬모 호수에서 꼬모에서 조금 올라가면 꼬모가 저기 밀라노에서 네. 올라가는 소도시잖아요. 네. 그 꼬모 호수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도시들이 쭉 있어요. 작은 마을들. 그 이제 체르노비오라는 마을에 가면 빌라 데스테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데스테 가문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굉장히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서 살았던 집들을 그 호텔로 바꾼 건데 거의 뮤지엄급이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창문을 열면 앞에 코모 호수가 쫙 펼쳐지고 그다음에 산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 요즘은 이제 주로 하는 게 명품 업체들 이제 어떤 그 이벤트를 연다든지 럭셔리 카 행사를 한다든지 막 그러면서 호텔 값을 엄청나게 올려놔서 와서 묵지는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구경만 하고 가세요.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중에 가시는 분들 있으면 그 밀라노 주변에 가시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밀라노에서. 가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이제 그 건물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프리에 있는 루나 호텔인데 거기는 이제 바다를 내려다보고 바다에 이제 자그마한 바위섬들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이 호텔은 그렇게 엄청난 럭셔리는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위치가 너무 좋아서 비교적 합리적 가격에 묵을 수 있는 데라서 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다 이탈리아네. 그러네. 저는 사실 미국 호텔 아무래도 출장 거기로 많이 다녔으니까 네, 이제 그런 데들 많은데 막 좋았다기보다 되게 인상 깊었던 호텔이 이제 윌라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워싱턴 DC에. 거기가 백악관에서 진짜 지척에 있어. 정말 가까운 곳에 있고 1816년인가 원래 유서 깊은 호텔이다. 네, 굉장히 유서 깊고 뭐 에브라함 링컨이 취임하기 전날 거기 묵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I Have a Dream 그 원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손을 보고 그리고 진짜? 이제 연설을 김준 박사도 뭔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일하느라 바빴어. 그냥.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묵었던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묵다 보니까 이제 이 호텔에서 뭐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나 뭐 이런 바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야합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로비
로비스트.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이 호텔의 로비에서 하도 그런 작당들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로비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방이 되게 컸어. 아, 그래? 그리고 옛날식의 어떤 데코나 이런 것들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트레디션, 더군다나 막 지축이 백악관 딱 있고 그 호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DC 가면은 사실 뭐 물론 당연히 그런 프랜차이즈 호텔들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부티크 호텔 같은 것들 중에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해밀턴 호텔, 제퍼슨 호텔, 그리고 메디슨 호텔. 그런데 셋이 관계는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셋 중에서 메디슨을 한 두세 번 묵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 너무 예쁘고 옛날 어떤 그 풍의 그 데코라든지 방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브런치도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메디슨 호텔 가갖고서는 뭐 있으면은 왠지 옛날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느낌도 좋고 거기서 포드 대통령하고 헨리 키신저하고 그렇게 이제 만나갖고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DC에 가면은 그런 부티크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재밌는 광경들 많이 보죠. 호텔을 그냥 나는 여기저기를 가보는 걸 좋아해요. 이 호텔도 묵어보고 저 호텔도 묵어보고 호텔을 약간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저번에 이제 런던 가서는 제가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좋았다고 한 게 페이지 8. 거기는 이제 내셔널 갤러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갤러리 갔다가 또 갤러리 갔다가 너무 피곤하면 잠시 호텔에 와서 쉬기도 좋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은 가장 여기가 편하다라고 생각나는 호텔이고요. 저는 런던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묵었던 데가 첼시 쪽에 있는 데였어요. 호텔이. 첼시 동네 좋지. 완전 좋은 동네, 부자 동네. 거의 주택가 같은 느낌의 호텔이 있어요. 그 레드 브릭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데고 이름이 프랭클린 뭐 런던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예뻤어. 너무 예쁘고 거기는 이제 부티크 호텔인 거죠. 거기도 아침 조식도 너무 맛있었고 런던이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끌벅적하잖아. 근데 거기서 약간 떨어져 나와서 되게 조용했어요. 근데 위치도 되게 좋았어. 뭐 하이드 파크 있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이렇게 조금 걸어서 나가면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요새 막 유럽 호텔들 비싼 만큼 비싼 건 아니거든. 요즘 유럽 호텔들 호텔 값은 매년 한 50%씩은 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호텔에서 묵었었던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좀 낭만적인. 그렇죠. 뭔가 곡선이 막 풍부한. 근데 옆을 봤더니 시커먼 아들 둘이 있고 뭐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을 간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호텔도 좋지만 또 부티크 호텔들 이런 데도 꼭 이렇게 탐방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암스테르담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 2번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다지에 묵었지만 지난번에는 부티크 호텔 이제 완전히 그 암스테르담의 옛날 주택을 개조한 그 호텔에 묵었는데 그게 워낙 국립박물관에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호텔 717이에요. 이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너무 특수부대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낭만적인 호텔인데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운하가 착 흐르고 위치도 좋고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짐은 부탁하면 올려주시는데 문제는 내 방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 나무 계단이거든요. 거의 막 매달려서 올라가. 낙상주의. 예. 야, 내가 만약에 뭐 와인이라도 한 잔 마셔봐.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이런 낭만을 찾을 나이는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 갔을 때가 생각이 나. 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옛날 성들을 개조를 한 호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에도 이제 그런 호텔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벌써 뭐 한 20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프랑스 남부랑 이렇게 쭉 해서 파리로 오는 코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을 개조한 후장님이 경영을 하시는 호텔을 간 거예요. 공후백자남에서 후장님. 그래, 후장님이야. 그래 갔는데 뭐 골라야 되는 거야. 방도 막 너무 예쁜 게 막 그냥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보통 보는 대저택이 딱 있고 옆에 우리가 그 체스판에 보면은 성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타워.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묵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더 비싸.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보지만 이런 타워 같은 데 묵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딱 그 공주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라푼젤 이렇게 머리 따내릴 것 같은 그런 데야. 이렇게 창도 이렇게 딱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데 묵어야 된다. 막 여기를 정한 거예요. 먼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타워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빙글빙글. 아. 나선형의 그 계단을 타고 안 올려주시나? 귀족이 어떻게 평민의 짐을 들어주겠니? 후장님이 꼼짝도 안 해. 하인. 진짜 꼼짝도 안 해, 후장님이.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너무 점잖게 계시는 거야. 아니 근데 후장님이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셨나 보다. 자기 집을 그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하인도 없어. 내가 딱 보니까 후장님하고 후장님 부인께서 후작 부인께서 요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막 한 거의 열흘을 여행을 했으니까 수케이스도 크잖아. 그래서 그걸 들고서 나선형 계단을 막 올라가갖고서는 방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옛날 막 그 뭐랄까 우리가 브레이브 하트에서 보던 뭐 그런 느낌의 방이 딱 되어 있어요. 의자도 이렇게 나무 의자인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조각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우리끼리 농담이야. 여기 누구 고문했을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여기가 돌로 된 거니까 이름을 부르면 울려요. 은하 나으 이거야 나 진짜로. 그래서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도 거기 재밌는 거 보니까 젊을 때다 진짜. 젊을 때야. 그래서 이제 저녁도 거기서 해주시는 거 먹고 산책 다 거기 막 하고 막 와갖고서는 막 재밌다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소리 울린다 그랬잖아. 야. 저기 귀신 나올 것 같아 진짜. 화장실 아무도 못 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걸 주셨는데 3명이서 그 침대에서 꼬꼬 안고 잤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상 깊은데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은. 지금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들들과? 애들이 짐은 들겠지. 그렇지. 호텔은 고를 때 즐겁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집이 아니니까 왜 그쵸. 정말로 좋은 호텔에서 막 환상적인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김치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그치. 제일 집이 제일 좋아 막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설레면서도 약간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래서 요번에 선택한 호텔은 정말 완벽하게 마음에 들기를. 그러니까 성공일까 실패일까 막 이런. 근데 이제 대체로 비싸면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더라고. 하지만 카드 청구서가 날라올 때 이제 다시 눈물을 또르륵 흘리죠. 돈은 또 모아야겠구나. 막 그렇지. 그러면서. 자, 이렇게 호텔 얘기 계속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네. 어디 가고 싶어 그런 건가? 그렇죠. 근데 저는 다닐 만큼 요번엔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만 다녀도 돼. 요번 여름에는. 올해는 더 이상. 자, 이렇게 오늘은 호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재밌는 추억이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지금 휴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부디 좋은 호텔 잘 골라서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휴가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좋은 호텔 고르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가셨는데 여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경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롱테이크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고요.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